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지만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이 이야기는 한 젊은 대학생이 겪은 기묘한 경험담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름을 가명으로 설정하겠다. 이 학생의 이름은 민수라고 하자. 2019년 여름,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외진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히 여름밤 정취를 느끼고 싶었던 그들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한적한 산자락에 위치한 별장 하나를 예약했다. 그 별장은 오래된 한국식 고택을 개조한 곳으로 외관은 전통적이지만 내부는 현대적으로 개조된 묘한 매력을 가진 장소였다. 여행 첫날, 친구들은 신나게 짐을 풀고 저녁 바비큐 파티를 즐겼다. 별장 주위에는 인기척 하나 없었고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사이 시간은 어느새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갑자기 민수는 오한이 들었다.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집안을 둘러보기로 했다.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즐기고 있었지만 민수는 왠지 모르게 집 건너편에 있는 작은 연못이 계속 신경 쓰였다. 민수는 친구들에게 아무 말 없이 휴대폰 후레쉬를 들고 연못을 향해 걸어갔다. 조금씩 연못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낮고 울음 섞인 여자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려왔다. 민수는 속으로 바람 소리겠지 라고 애써 자신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연못에 도착했을 때 연못가에 서 있는 희미한 여성 의형상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린 채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민수는 순간 공포에 질려 몸이 굳었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에게 다가가야 할 것 같은 이상한 충동이 들었다. 마치 그녀가 그를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내 뒤에서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는 순간 민수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를 붙잡은 것은 견우였다. 친구들은 민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그를 찾으러 나왔던 것이다. 민수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봤지만 연못가의 여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어제 일이 꿈이라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연못 근처에서 이따금씩 느껴지는 싸늘함과 등골을 타고 흐르는 전율은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 마을 주민들에게 이상한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기로 결심하였다. 마을의 노인 한 분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오래전 이곳에 여인이 살았는데 전쟁이 끝나갈 무렵 남편을 기다리다 연못에서 목을 메고 말았지. 그 뒤로도 가끔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 민수는 마치 귀신에게 홀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멍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을 마지막으로 민수와 친구들은 별장을 떠나기로 했다. 민수는 다시 그 연못을 보는 것이 두려웠고 만약 밤이 찾아온다면 그 여인이 또 나타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다.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며 무엇이 그토록 여인을 슬프게 만들었는지 궁금했고 그 슬픔이 아직도 이곳에 머무르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민수는 묘한 용기를 내어 마지막으로 연못가를 찾기로 했다. 모든 이가 잠든 다락방에서 홀로 빠져나와 연못을 향해 걸어갔다. 달빛이 은은히 연못을 비출 때 민수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흔들리는 소나무 아래에 서서 작게 속삭였다. 당신의 슬픔을 내가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순간 민수는 다시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번엔 그녀의 얼굴이 보였고 그 눈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외로움과 비통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이내 수면으로 사라졌다. 왠지 모를 평화로운 기운이 그를 감쌌고 그때 민수는 비로소 깨달았다. 누군가 그녀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것을 기다렸던 것이다. 이후로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민수는 그 경험 이후 그의 생활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의 기억과 느낀 감정은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가끔 어둠이 내려앉은 밤이면 그녀를 떠올리며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네곤 한다. 당신은 이제 외롭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소복한 시골 마을에 철수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철수는 도시 생활에 지쳐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지만 어렸을 적부터 철수가 기억하던 시절과는 사뭇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래된 폐가였습니다. 이 집은 한때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이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가족이 사라진 뒤로 폐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주변을
지나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이었고 밤이 되면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철수는 원래 그런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어느 날 밤 그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마을, 철수는 손전등 하나를 들고 급해가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기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가까이 다가서자 낡고 부서진 대문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철수는 약간의 망설임 끝에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이 비추는 곳마다 먼지 앉은 가구와 찢어진 커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거실을 지나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발 아래에서 바닥이 삐걱이며 소리를 냈습니다. 철수는 얼어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소리가 들린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추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웃음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마치 바로등 뒤에서 울리는 것처럼. 철수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손전등을 고쳐 쥐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오래된 진홍색 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손을 뻗어 문을 열려고 할 때 문은 저절로 끼익 열렸습니다. 철수는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호기심이 그를 앞서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철수는 방 안에 작은 소녀가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철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자. 그 순간 주변 공기가 차갑게 변하고 철수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목소리는 명쾌하면서도 섬뜩했고 철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재빠르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소녀의 두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차가운 공포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계단을 내려가며 집을 빠져나올 때 소녀의 웃음소리가 그의 뒤를 계속 따라왔습니다. 마침내 바깥 공기에 몸을 내맡긴 철수는 헐떡거리며 대문을 밀쳐 닫았습니다. 그 후로 마을 주민들은 철수가 밤마다 악몽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항상 그 소녀를 보았고 계속해서 놀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철수는 마을을 떠났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마을의 폐가는 더욱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전설의 집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집에서 여전히 소녀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만이 마을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추운 겨울 작은 산골 마을에 사는 수미는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잠깐 의유식을 위해 할머니 댁을 찾았다. 해진 도로를 지나 할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이었다. 할머니는 예전과 다름없이 따뜻한 찌개를 준비해놓고 손녀를 맞이했다. 늦은 저녁, 찌개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수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할머니가 마련해둔 온돌방에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발밑에서부터 전해오는 온돌의 따뜻함이 좋았다. 마을의 조용한 밤 공기는 오래전 잊고 있던 고요함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도 잠시. 밤 2시쯤 수미는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다. 똑똑똑. 똑. 처음에는 꿈인가 싶었지만 분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들리고 있었다. 수미는 조금 무서웠지만 할머니 집에 누가 올 사람이 있을까 싶어 몇 번이고 자신에게 되물었다. 스며드는 찬 공기를 느끼며 방을 나와 현관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작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작은 소녀가 길고 검은 머리를 어깨에 늘어뜨리고 서 있었다. 너무도 차가워 보이는 눈을 가진 그 소녀는 수민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고모, 저와 함께 가야 해요. 수민은 당황스러웠다. 소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배어나왔다. 그 순간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니? 수민아?
수미는 할머니에게 물었지만 고개를 돌린 순간 소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모든 것은 꿈인 듯 수미는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수미는 어젯밤 일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아, 그의 이야기구나. 오래된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많은 이가 그 아이를 보았다고 해. 할머니의 설명은 이러했다. 수십 년 전 이 마을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고 그 가족 중에는 작은 딸아이가 있었다. 어느 날 그 딸아이는 산으로 혼자 놀러 나갔다 실종되었고 그 뒤로 돌아오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온 산을 뒤졌지만 결국 그 아이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 아이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 죽었고 이후로도 가족을 찾아 마을을 배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를 데리고 가는지 모르지만 이따금씩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누군가를 호출한다고 했다. 사람들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두려워했다. 수미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혼란스러웠지만 할머니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날 저녁 다시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분명히 들릴 정도로 또렷한 소리였다. 떡, 떡, 떡. 떡. 수미는 홀린 듯이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었을 때 그 소녀는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게 말했다. 고모, 이제는 가야 해요. 수미는 갑작스레 느껴지는 두려움을 견디려 했으며 소녀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야? 왜 나를 부르는 거니? 소녀는 작고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길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고모와 함께라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순간 소녀는 손을 내밀었다. 수미는 망설이며 그 손을 잡았다. 눈앞이 흐릿해지더니 소녀의 손을 잡은 상태로 깨어나 보니 자신은 어둡고 고요한 숲속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숨이 콱 막히는 듯한 순간 소녀는 사라져 있었고 수미는 자기가 서 있는 곳을 살펴보았다. 주변은 낯선 풍경으로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가려 해도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수미는 할머니에게 돌아가기를 기도했다. 공포와 혼돈 속에서 수미는 그 어두운 숲을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 모를 후에 마침내 수미는 마을의 안전한 불빛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찰나의 공포를 겪은 후 할머니 집으로 돌아간 수미는 더 이상 밤의 노크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 이후로도 그 소녀는 수민이 꿈속에서 이따금 나타났지만 더 이상의 호출은 없었다. 수미는 그 사건을 통해 마을의 역사와 전설에 대해 더욱 궁금해져 여러 이야기를 수집하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의 작은 관심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늘 같은 두려움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살았다. 언제 그 소녀의 호출이 다시금 시작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